혹시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했다가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했던 38살 남성이 결혼 직전에 발견한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깊은 지혜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살고 있는 38살 김진수 씨입니다. 김진수 씨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10여 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죠. 하지만 진수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문제였어요. 사업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38이라는 나이가 되었는데 마땅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거죠. 부모님도 친구들도 이제는 정말 결혼해야 한다며 재촉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절친했던 대학 동기 박민호 씨가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줄까? 정말 괜찮은 여자야. 한 번만 만나보라고. 진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호 씨의 극구 추천에 결국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성이 바로 이소영 씨였습니다. 35살의 소영 씨는 첫 만남부터 진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단정한 외모는 물론이고 말투도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수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진수 씨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모습. 저도 요리를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드리고 싶어요라며 살림 솜씨를 자랑하는 모습. 모든 것이 진수 씨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형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취미까지 비슷했다는 점이에요. 진수 씨가 평소 좋아하는 등산, 독서, 클래식 음악, 소영 씨도 모두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라며 소영 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진수 씨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소영 씨는 항상 진수 씨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수 씨가 일이 늦어지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라며 걱정해주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죠. 주변 직원들도 사장님 복에 겨우셨네요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연애 3개월 만에 진수 씨는 프러포즈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소영 씨도 흔쾌히 승낙했고 두 사람은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소영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식장 알아보기, 청첩장 디자인 선택하기, 신혼여행지 정하기. 모든 일을 진수 씨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시댁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소영 씨가 가져온 정성스러운 음식을 드시며 며느리 복을 타고났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소영 씨를 만날 때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진수 씨가 아버지, 이 여자 어때요? 라고 물어봐도 글쎄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진수 씨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할 거냐?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보기엔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어. 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신 아버지 눈에는 소영 씨가 뭔가 부자연스럽게 보였던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건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결혼하면 안 돼. 하지만 사랑에 빠진 진수 씨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세요? 소영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라며 반발했죠. 어머니도 여보, 당신만 그래. 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라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회사 선배 최영수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신부 이름이 이소영 맞나? 순간 진수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수 선배가 어떻게 소영 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어디서 만나자. 지금 당장.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최영수 선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수 선배는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진수야, 내 말 잘 들어. 그 여자,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왜요? 선배님이 뭘 아시는데요? 나도 3년 전에 당했어. 똑같은 여자한테. 그때부터 영수 선배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 영수 선배도 지금의 진수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답니다. 친구의 소개로 소영 씨를 만났고 똑같이 완벽한 여자친구로 느꼈다고 해요.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요리도 잘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천국 같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지. 결혼 후 소영 씨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 사업 확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라며 영수 선배의 전 재산을 하나의 사업에 몰아넣자고 제안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니 선배는 의심 없이 따랐죠. 하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소영 씨와 그녀를 소개해준 친구, 그리고 가짜 사업가가 모두 한패였던 거예요. 영수 선배는 3억 원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잃었고, 소영 씨는 이혼 서류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후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빚더미에 앉아서 몇 년을 고생했어.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영수 선배는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소영 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미 여러 명의 남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었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친구를 통한 소개팅, 완벽한 여자친구 연기, 빠른 결혼, 그리고 재산 갈취 후 실종. 네가 만난 그 친구 박민호 씨도 같은 패거리야. 걔도 3년 전에 나를 속였던 놈 중 하나라고. 진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달콤했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 선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기꾼일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김 씨는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 씨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씨의 실제 이름은 전혀 달랐고 나이도 거짓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 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 중 하나일 뿐이었던 겁니다. 탐정이 제공한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김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지난 6개월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결혼하면 안 돼. 70년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직감이 정확했던 거예요.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거죠. 결혼식 당일 아침, 김 씨는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결혼식을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이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김 씨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거짓 신분, 사기 행각, 그리고 박 씨와의 공모 관계까지. 하객들은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씨는 이건 모두 오해예요. 라며 부인했지만 김 씨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와 박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급히 식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지금쯤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진수 씨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다. 다행히 큰일 안 당해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신중하거라. 지금 진수 씨는 2년 전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이 여자는 진짜 좋은 사람 같다며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어른들의 직감과 조언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자녀나 지인이 있다면 용기 내어 조언해 주세요.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큰 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